당신이 매일 먹는 그 음식이 당신을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65세입니다. 약을 하나도 안 먹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손자와 배드민턴을 칩니다. 병원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이 전부입니다. 또 한 명은 58세입니다. 매일 아침 약을 7알 먹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위장약, 관절약, 계단 한 층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한 달 약값만 2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삽니다. 비슷한 소득, 비슷한 직업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유전자가 아닙니다. 운동량도 아닙니다. 스트레스도 비슷했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매일 무엇을 입에 넣었느냐. 30년 동안 매일 3번. 그 선택이 쌓여서 지금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음식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식탁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도 드립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57세 김태호 씨. 30년 동안 영업직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하루 식사입니다. 아침은 대부분 거릅니다. 바쁘니까요? 아니면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점심은 거래처 사람들과 국밥. 국물까지 싹 비웁니다. 10분 안에 끝냅니다. 저녁은 회식, 고기에 술. 회식 없는 날엔 집에 늦게 들어와서 라면 하나. 건강검진에서 매년 주에 소견이 나왔습니다. 혈압이 좀 높다. 혈당이 경계선이다. 그런데 딱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관리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55세?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한쪽 손이 저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이미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식단만 바꾸셨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김태호 씨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게 없으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거예요. 오늘은 잘못된 식사가 몸을 망가뜨리는 5가지 핵심 원인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 특히 충격적입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드셨던 바로 그 음식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5가지 핵심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밥 먹고 나서 갑자기 졸린 적 있으십니까? 식후에 머리가 멍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느낌.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건 배불러서 졸린 게 아닙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신호입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흰쌀밥, 흰빵, 라면, 떡, 단 음료를 먹으면 혈당이 너무 빠르게, 너무 높이 치솟습니다. 몸이 인슐린을 대량으로 쏟아냅니다.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 졸리고 멍하고 피곤해집니다. 이 롤러코스터가 하루 3번 반복됩니다. 1년이면 1000번, 10년이면 10,000번. 이게 반복될수록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췌장이 지쳐갑니다. 그게 바로 당뇨의 시작입니다. 충격 데이터가 있는데요. 한국인 40대 이상의 당뇨 전 단계 비율이 30%를 넘습니다. 셋 중 하나는 이미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본인이 모릅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54세 박지연 씨. 매일 아침 토스트 2장에 오렌지 주스 1잔, 점심은 김밥 1줄. 나름 소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52세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장애 판정. 의사가 말했습니다. 드시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드시는 종류와 순서의 문제입니다. 식단을 바꾼 뒤 6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먹는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이것만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최대 40% 줄일 수 있습니다. 흰쌀밥은 잡곡밥으로, 단 음료는 물이나 아메리카노로. 오늘 당장 밥 먹기 전에 샐러드를 먼저 드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 나서 빨갛게 붓는 게 떠오르시죠? 그건 급성염증입니다. 치유되는 염증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건 전혀 다릅니다. 만성염증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에서 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일으키는 것들. WH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 치매, 관절염. 이 질병들의 공통 기저 원인 1위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빵과 과자, 콩기름, 옥수수 기름으로 튀긴 음식, 이온 음료, 과일맛 음료 속 액상과당. 실제 사례로 대구에 사는 61세 이상훈 씨, 매일 아침 편의점 샌드위치, 점심은 햄이 가득한 부대찌개, 저녁엔 맥주 한두 캔에 과자 한 봉지, 60세의 대장암 초기 진단, 다행히 조기 발견이었습니다.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3개월 만에 혈액 내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맛있는 게 독이었어요. 해결책으로는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오메가3가 염증을 직접 억제합니다. 요리할 때 콩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로 바꾸세요. 된장찌개에 강황 한 꼬집 넣으세요. 강황의 커큐민은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증 물질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트륨 과다입니다. 국물 없으면 밥 못 드시는 분 계십니까? 라면 국물을 끝까지 다 드시는 분. 그분들께 이 파트를 특히 집중해서 들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충격적인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인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약 3,500mg, WHO 권장량은 2,000mg. 우리는 매일 권장량의 1.7배를 먹고 있습니다. 라면 국물 한 그릇 나트륨 2,000mg, 하루 권장량을 한 끼에 다 먹는 겁니다. 순대국밥 한 그릇 2,400mg, 아침 된장국, 점심 국밥, 저녁찌개를 먹으면 하루 나트륨이 5,000mg을 훌쩍 넘습니다. 나트륨이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게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신장을 혹사시켜 심부전을 만듭니다.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한국이 위암 발생률 세계 1위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골다공증을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3세 최명자 씨. 평생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먹었습니다. 몸에 좋은 줄 알았습니다. 따뜻하고 속이 편하니까요. 60세의 뇌졸중이 왔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에 가서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평균 5,800mg이었습니다. 혈관이 버텨준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국물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오히려 몸에 좋은 줄 알았거든요. 해결책으로는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라면은 국물을 절반만 드시면 나트륨이 반으로 줍니다. 찌개 끓일 때 간장, 된장을 레시피에 70%만 넣으세요.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를 드세요.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소식이 미덕이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칼로리는 줄여도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만큼은 절대 줄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쓰이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녹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상처 회복이 느려집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기억력과 집중력도 나빠집니다. 50대 이후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최소 1.2g, 60kg이면 하루 72g, 달걀로 치면 10개 분량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중장년이 이것의 절반도 못 드십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66세 정순례 씨. 몸 관리한다고 채소 위주로 드셨습니다. 고기는 기름지다고 피했습니다. 스스로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64세 근감소증 판정. 65세에 집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 회복이 너무 더뎌서 1년 넘게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억울했어요. 해결책으로는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반드시 넣으세요. 아침 달걀 2개, 점심 생선 한 토막, 저녁 고기 손바닥 크기만큼. 소식하더라도 단백질만큼은 타협하지 마세요. 5번째는 건강식이라는 착각.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들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것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과일 주스. 과일에서 섬유질을 없애고 당분만 압축한 것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 설탕이 각설탕 8가에 흡수 속도는 콜라보다 빠릅니다. 저지방 요거트와 그래놀라. 저지방 요거트는 지방을 뺀 대신 설탕을 넣습니다.
그래놀라는 오트밀에 시럽과 기름을 넣고 구운 과자입니다. 한 그릇에 설탕이 20g 이상입니다. 에너지바, 단백질바. 성분표를 보시면 첫 번째 성분이 설탕인 제품이 수두룩합니다. 단백질은 조금, 설탕은 가득. 마케팅만 건강식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52세 강혜진 씨. 매일 아침 과일 주스와 그래놀라 요거트. 점심은 닭가슴살 샐러드. 완벽한 건강식이라고 자부했습니다. 51세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 위험 수준, 지방간 판정, 식단을 분석해보니 하루 당분 섭취가 100끼 넘었습니다. 권장량의 4배였습니다.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었는데 마케팅에 속은 거였어요. 해결책으로는 성분표를 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당류 5g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원재료 첫 번째 항목이 설탕이면 내려놓으세요. 과일은 주스 말고 통째로. 요거트는 무가당 플레인으로. 건강식이라는 문구는 마케팅입니다. 성분표가 진실입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65세인데 약 하나 안 먹고 손자와 배드민턴 치는 사람. 58세인데 매일 약 7알을 먹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매일 무엇을 먹었느냐. 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사가 쌓여서 옵니다. 10년, 20년 동안 조용히 천천히 쌓입니다. 혈당이 조금씩 오르는 동안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염증이 쌓이는 동안 아무 통증이 없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동안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당뇨, 합병증, 뇌졸중, 암, 골절. 갑자기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매일의 식사가 쌓여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겁니다. 오늘 식사를 바꾸면 10년 후가 바뀝니다. 57세 김태호 씨가 그랬습니다. 당뇨 합병증 진단 후 식단을 바꿨습니다. 잡곡밥으로, 국물은 절반만, 몇 끼 단백질을 챙겼습니다. 1년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약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근데 지금이라도 바꿔서 다행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하나, 채소와 단백질 먼저, 탄수화물 마지막,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세요. 둘, 가공식품을 줄이고 등 푸른 생선으로 바꾸세요. 몸속 만성 염증에 불을 끄세요. 셋,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혈관을 지키세요. 넷, 몇 끼 단백질을 빠뜨리지 마세요. 소식해도 단백질만큼은 타협 없이. 다섯, 성분표를 보세요. 건강식이라는 마케팅 문구를 믿지 마세요.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딱 하나만 바꾸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내일 아침 밥 먹기 전에 샐러드 먼저 드세요. 라면 국물을 절반만 남기세요. 과일 주스 대신 물 한 잔을 드세요. 그 하나가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1년이 됩니다. 그 1년이 10년 후 당신의 몸을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부모님께, 형제에게, 친한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